안녕하세요. 수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 사람입니다. 늘 사연만 듣다 사연을 적으려 하니 첫인사가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조금은 쑥스럽지만 개과천선한 신우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간혹 고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물론 어디까지나 현재 진행형이라 제 사연을 다 듣고 나시면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댓글 달릴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노력하는 신우를 욕하기보다 새로운 다짐으로 집중하는 신우와 저에게 응원의 말씀 전해주길 바라며 시작할게요. 현정아,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호칭을 어떻게 해야 하지? 오빠 여자친구인데 나보다 나이가 어리냐 아리송하네요? 뭐가 아리송해 이거사, 언니지. 정확히 이야기하면 언니는 아니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신랑과 연애를 하며 처음 신우와 인사를 하던 날, 신우가 저에게 했던 말들은 결혼하고 7년이 지났는데도 선명하게 기억 남습니다. 저랑 신랑은 7살 차이이고 신우와 신랑은 2살 차이로 신우와 저는 5살 차이가 났거든요. 처음 인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결혼 생각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결혼할지도 모르는 사람의 여동생에게 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쯤은 알았습니다. 신랑 역시 다행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 넌지시 주의를 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에게 알게 모르게 신경전을 쓰며 나이 어린 저를 경계하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오빠한테 어떻게 만났는지 들었는데 하영 씨가 이야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우리 오빠 어디가 좋았어요? 아, 그리고 우리 호칭은 누구누구 씨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아직 오빠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제가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저보다 나이도 어리신데 오빠 여자친구라고 저에게 말 놓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요. 네, 그래요. 서로 편하게 존대해요. 서로 편하게 존대하는 게 맞죠? 하영아, 미안. 현정이가 원래 이렇게 격식 차린 애가 아닌데 긴장했는지 오늘 좀 까탈스럽게 구는 것 같네. 오빠, 내가 까탈스럽게 굴다니. 혹시 모르는 미래도 대비하고 호칭 정리 제대로 하는 거지. 어이구, 어련하시려고요. 저보다 5살 많은 신우는 첫 만남에서 깔끔하게 호칭 정리를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 서로 존대하는 게 편할 거라는 말을 덧붙였고요. 저 역시도 저에게 나이 많은 신우에게 말을 놓을 생각이 있던 것은 아니기에 서로 존대하기로 했죠. 나이에 관한 서열 정리가 끝나자 그 다음은 학벌이었습니다. 하영 씨, 경기대 나왔다고 했죠? 경기대면 스카이 다음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시립대니까 주요 대학에는 없는 거네요? 그럼 확실히 저보다 더 아래시네요. 저도 스카이는 못 나왔는데 전 그래도 한양대 나왔거든요. 하영아, 미안. 현정아, 너 오늘 왜 이래? 누가 너랑 맞선이라도 본대? 여기서 학교 이야기가 왜 나와? 아니, 내가 하영 씨에 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 오빠의 여자친구다. 나보다 5살 어리다. 경기대 나왔다. 이거 3가지 아는데. 그럼 아는 것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고? 처음 만난 신우는 저보다 나이 학벌로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신랑이 하는 말처럼 내가 지금 선을 보러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저에 관한 신상을 읊는 신우가 달가울 리 없었죠. 하지만 신랑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고 신랑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신우가 저와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기분은 나빴지만 여전히 연애를 이어갔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영 씨, 아니, 이제 올케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축하해요. 네, 고마워요, 아가씨. 어머, 올케 벌써 아가씨라는 말이 척하고 나와요?
연습 많이 했나 봐요. 벌써 이렇게 아가씨라는 호칭이 척척 나오는 거 보면? 결혼 날짜를 잡고 다시 본 신우는 역시 뇌에서 별다른 필터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내뱉는 말이 거침없었습니다. 초반에 워낙 강렬하게 저의 나이나 학력으로 이슈화시켰던 사람이라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정도였죠. 사실 결혼한다고 해도 저에게 호칭을 제대로 안 하면 어쩌지? 내심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걱정 없이 호칭은 제대로 하니 그 외에 다른 말들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경 쓴다고 한들 바뀔 사람도 아니고 신경 쓰면 싸울 것도 아니고 제가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저만 스트레스 받는 것은 너무나 뻔했으니까요. 엄마, 나 카페나 하나 할까 봐. 카페? 요즘 개나 소나 카페 차리는데 나도 커피 좋아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싶어. 아가씨, 카페 창업도 많이 시도하는 편이지만 그만큼 폐업도 많아서 조심해야 한대요. 올케, 올케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나도 다 보고 듣는 게 있는데 설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섣부르게 한다고 할까 봐 그래요? 이렇게 우리 올케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현정아, 너 올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하영이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엄마, 아무래도 내가 5년은 더 살았고 배워도 내가 한 자라도 더 배웠는데 아무렴 옳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못할까 봐 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결혼하고 첫 명절 온 가족이 모여 있는데 급작스레 카페 창업을 하겠다는 신우의 폭발 선언에 온 가족이 말렸습니다. 요즘 젊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창업을 하는 것이 카페인데 그만큼 폐업도 많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워낙 많이 들어서 섣부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알렸어요. 하지만 신우는 나이도 저보다 많고 배운 것도 저보다 많으니 당연히 그 정도의 심사숙고는 했다는 말로 저를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체인 형식으로 하면 상권도 분석해주고 커피 맛도 일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더라고. 회사 가더라도 월 500 이상 벌려면 엄청 일해야 하는데 그 정도 회사 일하는 거면 차라리 300을 벌더라도 내 가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가씨, 어떤 체인 하려고요? 요즘 저가 브랜드로 메가커피 겨냥한 새 브랜드가 있거든요. 메가가 저렴해서 주목을 받았지만 다른 음료들은 맛있어도 커피가 맛이 부족하다는 평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노린 브랜드예요.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요즘 체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 생기기 전에 빠르게 차리려고요. 저가 브랜드면 매출 올리기 위해 하루 팔아야 하는 매상이야 장난 아닐 텐데 괜찮겠어요? 내가 그런 부분들도 다 생각해 봤죠. 그런 것도 구상 안 하고 도전할까 봐 그래요? 부수적으로 파는 크로아상 같은 간식들도 있어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수입이 나오더라고요. 동네는 어디로 알아봤는데요? 옳게. 나 걱정해 주는 거예요? 마음은 고마운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원래도 카페에 관심이 있어서 올케 대학 졸업하는 시점부터 저는 사업적으로 많이 알아봤거든요. 아직 사회 경력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다방면으로 경험도 쌓고 동기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충분해요. 걱정 말아요. 제가 듣기론 체인 카페가 더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특히 저가형 카페의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선호한 부분들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1,500원 하는 커피 몇 잔을 팔아서 이윤을 남길지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들이 적다고 합니다. 물론 신호 말대로 부수적인 간식, 다른 음료들로 채울 수 있어도 기본적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 가게 임대료, 본사에서 제공하는 재료비, 그리고 체인이면 다달이 본사에 내는 체인 유지 비용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이 있어서 자리 선정부터 상당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심사숙고를 하고 카페를 창업해도 마진이 얼마 남지 않아 폐업하는 가게들도 수두룩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저보다 나이도 많고 학력도 출중하셔서 다방면에 검토를 마쳤다고 말하는 신우.
소옥이의 경일기로 더 이상의 어떤 조언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영아, 네가 현정이 카페 하는데 도움 좀 주지 그래? 내가? 그래. 너 대학 시절부터 커피에 관심이 있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커피도 집에서 볶아 먹을 정도로 맛도 민감하잖아. 나도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가 내려주는 드립 커피 먹고 향이나 맛에 새롭게 눈뜬 케이스고. 그건 어디까지나 내 취향이지. 다행히 자기가 나랑 입맛이 맞아서 좋아해주는 거고. 아니야. 지난번 야근한 다음 날 당신이 회사 동료들이랑 마시라고 싸준 커피 회사 동료들이 어디서 사왔냐고 난리도 아니었어. 커피 향이 좋다고 자기들도 주문해 먹고 싶다고. 제가 평소 커피를 좋아해서 마시는 커피가 있다고 하면 먼 거리도 찾아가서 마실 정도로 한동안 커피에 푹 빠져 지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역별 여행을 가더라도 꼭 커피 맛집은 찾아가서 먹어보고 맛을 느끼는 편이었고요. 제가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은 크게 없는데 마시는 커피에 대한 욕심은 희한하게 있어서 재미삼아 취미삼아 그렇게 커피에 빠지게 되었죠. 매일 마시고 맛을 비교하다 보니 바리스타에 관심이 가기도 해서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집에서 커피를 소량씩 볶아 먹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같은 원두도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볶은 당일보다 2, 3일 가스가 빠진 이후 향이 가장 깊고 맛도 진하기 때문에 한 번 빠진 매력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했죠. 그런데 나는 아가씨 창업해도 못 도와줘. 왜? 네가 커피 맛 잘 아니까 도와주거나 직원 교육 같은 거 신경 쓰면 현정이가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아가씨는 체인 있잖아. 체인은 제공되는 커피가 다 있고 매뉴얼도 정해져 있어서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그래? 현정이가 차린다는 카페 커피는 맛있대? 글쎄, 그건 모르겠지만 메가커피보다 맛은 더 있다고 하더라고.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신랑은 제가 신우 카페 창업에 도움을 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었죠. 이건 제가 나이가 어리거나 신우가 제 학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체인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매뉴얼로 되어 있어서 정해진 룰을 따라하면 끝. 이거거든요. 그만큼 경험 없이도 차릴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나만의 특화된 메리트가 없어서 열심히 한다 해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우리 동네 없던 커피숍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자주 오세요. 그런데 사장님, 저 위에도 같은 체인이던데 그것도 사장님이 관리하세요? 네? 같은 체인이요? 신우가 가게를 오픈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걸어서 10분이 채 안 되는 거리에 같은 체인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픈 시기가 비슷한 걸로 보아 아마 본사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신우가 계약을 하고 진행할 때 아무런 뉘앙스도 풍기지 않았죠. 오픈하고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오자 이상하다 느꼈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알려줘서 한 동네에 같은 체인이 생긴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같은 지역에 체인을 2개 내주면 어떻게 해요? 규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동네는 파리바게트도 2개 있잖아요. 인구 수당 측정하는 거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10분 정도여도 다른 지역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길 원했지만 호언장담하며 명절날 카페를 차린다는 말을 하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던 터에 결국 일은 터져버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안 나왔거든요.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창업했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아메리카노를 주 메뉴로 시키면서 매장에 8테이블이 있었지만 아침에 아이들을 보내고 신우 카페에 와서 3, 4, 5 커피 2, 3잔 시키고 점심까지 나가지라느니 매장 매출은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그나마 테이크아웃을 해가는 손님들이 있어서 아르바이트생을 홀 정리까지 하면 2명 정도는 유지해야 했거든요. 한 잔에 1,500원 커피를 팔아 1시간에 10,000원 가까이 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생 2를 두곤 도무지 타산이 안 맞았죠. 올케가 커피 만드는 거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올케가 가게 인수해서 장사하면 안 돼요? 제가요? 네, 올케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타산이 안 맞아서 못하겠어요. 아르바이트 월급만 매달 400만 원 나가죠. 가게세도 150이고 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데 벌써 50% 이상 나가잖아요. 재료비, 전기세 제하고 나면 제 월급 100만 원도 안 돼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가게 오픈하고 4달쯤 지났을까. 생각보다 매출이 오를 생각을 안 하자 신랑이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을 말했는지 저에게 카페를 인수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커피를 좋아해서 나중에 신랑 회사 은퇴하고 나면 지방에 작은 가게 하나 차려볼 생각은 했어요. 그땐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소소하게 소일거리 삼아 용요. 하지만 급작스러운 신우 제안에 당혹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커피에 집중하며 지낸 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라 한다면 중간 이상은 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신우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제가 한다면 아가씨 얼마에 줄 건데요? 올케 기계값만 주고 넘길게요. 나 인테리어랑 다 해서 본사에 6천만 원 줬는데 올케한테 반값으로 3천만 원 받을게요. 제발 저 좀 살려줘요. 아가씨, 근데 저는 3천도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다면 전 체인 안 할 거라 인테리어 싹 다시 해야 하고 의자는 다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테이블에 로고 있지 않아요? 테이블도 다 버려야 하면 저는 3천 주고 인수해도 사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건 1천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럼 1,500만 원만 줘요. 그래도 전 6천이나 투자했는데 500만 원만 양보해 줘요. 네, 올케? 알았어요. 그럼 1,500에 제가 인수할게요. 1,500에 신우한테 가게를 인수했어요. 인테리어는 싹 다시 할 생각이고 체인에서 쓰던 머신이랑 냉장고, 홀 의자, 믹서기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제가 고른 곳들로 가게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체인을 할 생각은 없고 신우가 가게를 차린 동네에 커피 볶는 집이 없어서 커피 기계를 사고 주 2회씩 커피를 볶는 가게로 어필을 하며 체인보다 커피를 비싸게 받을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빛 좋은 개살구라고 싸게 팔아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분위기 있게 만들고 가격을 높게 받아 퀄리티 있게 영업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어머, 올케. 아직 어리긴 어리다. 요즘 누가 커피 한 잔에 4천 원에 사 먹어요? 여기가 스타벅스도 아니고. 내가 가게가 안 돼서 올케한테 넘기긴 했지만 올케도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면 장사하기 힘들어요. 그래 보여요? 오빠가 올케가 하도 커피 좋아한다고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생각해 올케한테 넘겼지만 이런 식이면 나 오빠한테 한 소리 듣겠어요. 개인 카페로 변경을 하고 한 잔에 4천 원 받겠다고 하자 아니나 다를까 신우는 제 나이와 학력을 거들먹거리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전 자신 있었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커피를 맛보는 건 자신 있었기 때문이죠. 카페 인테리어를 하며 한쪽 구석에서 사로상 기계로 제가 원하는 맛을 찾기 위해 몇 날 며칠을 밤새웠습니다. 집에서는 소량으로 볶아서 내가 원하는 맛을 낼 수 있었는데 기계로 하는 것은 처음이라 각 원두가 가진 맛을 최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영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한 거야? 자기 왔어? 자기도 요즘 야근이 잦네. 집에서 소량씩 볶다가 많은 양을 하려니까 감이 잘 안 와서. 이제 알 것 같아. 일주일만 더 해보면 내가 찾은 게 맞는지 확인될 것 같아. 한 달 가까이 했는데 여기서 일주일 더? 커피 맛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집중하고 싶어서. 우리 집에서 드립으로 먹었잖아. 이게 또 머신으로 내리니까 맛이 달라져서 머신용 볶는 방법을 다시 찾았거든. 와, 기대된다. 나도 한 잔 줘봐. 아직은 이르십니다, 손님. 첫 오픈 때 드셔보세요. 뭐라고? 창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집에서 소량씩 볶을 때는 이미 많이 해봐서 잘했는데 업소용 기계를 사용해서 볶는 것은 또 달랐어요. 그리고 같은 커피도 드립으로 먹을 때랑 머신으로 이용해 먹을 때랑 달랐기 때문에 볶는 강도를 다르게 할 필요도 있었죠.
그리고 커피 조합도 새롭게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케냐,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같이 특정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립 커피로, 좀 더 고가로 유도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메인 커피, 머신으로 내리는 커피는 저만의 조합으로 제 개인 브랜드를 내세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각해 두었던 것들을 실전으로 옮기니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가 만든 커피를 좋아할까 두근거리는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오픈일이 되었습니다. 오픈 음용해보세요. 시시컵 들고 매장으로 오시면 오픈 세일 30% 할인해드려요. 이 동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개인 카페였습니다. 체인 카페가 더 익숙한 동네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 위해 자리를 보다 빠르게 잡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했죠. 매장 앞에서 음용해보고 맛있어서 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매장으로 오시면 30%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어요. 마셔본 사람들의 70%는 매장으로 들어와 음료를 주문하고 새롭게 바뀐 인테리어에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커피 맛있어요. 여기 전에 컴포즈 있던 곳 맞죠? 네, 맞아요. 맛있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주 오세요. 자주 올게요. 우리 동네도 맛있는 커피집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같이 먹을 빵 같은 건 없어요? 조만간 빵도 할 예정이에요. 기대해 주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은 더 좋았습니다. 커피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릴 거라는 신호 예상과 다르게 이 동네에서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끄럽고 정신없는 카페 분위기가 아닌 깔끔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찾으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죠. 그리고 틈틈이 생각했던 빵도 딱 3가지로 줄였습니다. 진짜 와플과 크로플, 그리고 마카롱으로 말이에요. 원래 와플은 달달함이 매력이라면 크로플은 겹겹이 쌓인 빵을 먹을 때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촉촉하게 다가오는 게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달달함이 당길 땐 마카롱을 빼놓을 수 없죠. 어떤 것을 할까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와플과 크로플은 매뉴얼처럼 하면 되고 커피를 볶는 것, 그리고 마카롱을 굽는 것 정도는 제가 하는 것으로 운영하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까지 초반에 구상해서 저 혼자 메인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관리하기 쉬운 부분을 나누어 시작했습니다. 우와, 올케. 매장 한 사람 꽉 찼네? 오늘만 이런 거 아니에요? 아가씨, 무슨 말이 그래요. 저희 동네 맛집으로 등극한 거 몰라요? 에? 오픈한 지 이제 3개월 아니에요? 네, 인테리어 예쁘다고 인스타로 여기저기 올려주시고 이 동네 커피 맛집이라고 자랑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덕분에 빠르게 자리 잡았어요. 카페에서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먹을 수 없네요. 나 마카롱이나 몇 개 줘봐요. 어머, 아가씨 어쩌죠? 오늘 마카롱 매진이에요. 네? 아직 5시도 안 되었는데 매진이라고요? 네, 보통 3시면 다 팔려요.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해 가시거든요. 그럼 더 만들면 되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더 만들어서 재고 남는 거 걱정하기도 그렇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아직은 좋아서요. 아가씨 드시고 싶으면 제가 내일 몇 개 빼놓을게요. 새로 가게를 오픈하고 한 달 정도는 커피만 메인으로 팔면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신호가 운영할 때는 가격이 싸서 동네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삼삼오오 와서 커피를 시키고 아이들 간식으로 김밥 같은 거 싸와서 먹고 가면서 매장 분위기가 별로였거든요. 하지만 커피 한 잔에 4,000원하고 라떼나 카페 모카 같은 경우는 5,000원을 넘기다 보니 동네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잘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 없이 엄마끼리 와서 음료를 마시고 힐링하는 장소로 알려져 매장 관리도 수월했습니다. 와, 분위기 완전 달라졌네요. 나 전에 장사할 때만 해도 오후면 학원 가는 애들 간식 먹인다고 매장에서 음식 냄새 엄청나서 싸운 적도 있는데.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엄마들도 크게 문제 일으킨 경우는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를 데리고 오면 음식 같이 시켜주니까 제 입장에서 매상 올라가고 좋더라고요. 올케, 여기 하루 매출 얼마 나와요? 매출이요? 2천 정도 나오는데 더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은 많이 나올 수 있다 쳐요. 순이익은 얼마예요? 500은 나와요? 순이익은 1000 조금 안 돼요. 아르바이트생들이 너무 수고해서 다른 데보다 더 쳐주고 있거든요. 1000이요? 커피 가격을 4,000원 받는다고 했을 때 비웃던 신우에게 자랑이 하고 싶었습니다. 순이익이 800 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0만 원 조금 안 된다고 말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200만 원의 차이가 조금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매출은 매달 늘고 있었거든요. 이번 달엔 배민도 새로 열어서 3천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던 터라 아예 거짓말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어요. 올케, 가게 나한테 넘겨요. 매장 위치 내가 알아본 건데 나도 돈 좀 벌어보게. 아가씨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가게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인수하고 제 노하우가 담겼는데 다시 넘기라뇨? 에이 올케, 뭐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요? 누가 거저달래요? 올케가 넘겨받은 인수금액의 2배 줄게요. 다시 나 줘요. 올케도 저렴하게 인수한 거니까 이득이잖아요. 내가 그거보다 더 줄게요. 아가씨, 1,500에 인수했어도 저 인테리어 하는데 2천 넘게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 말아요. 도둑놈의 신보가 이럴까요? 가게 안 될 때는 저한테 인수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니 이제 와서 가게를 다시 넘기라고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게를 운영하며 늘어가는 손님으로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넘겨달라는 말이 어이가 없었죠. 제 모든 노하우가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안 된다고 딱 잡아댔는데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영아, 바쁘니? 아니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예, 나도 말 안 된다는 거 안다만 가게 현정이한테 다시 넘기면 안 되니? 너는 실력이 있으니 다른 곳에서 다시 오픈하면 되지만 현정이는 그러지도 못하고 네 가게 인수해서 운영하면 그래도 너만큼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지 않겠니? 식구 좋은 게 뭐라고. 내가 부탁하마. 진지하게 생각해다오. 신우가 어머니께 어떻게 말했는지 다음날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게를 다시 신우에게 넘기라는 거였죠. 카페를 처음 창업할 때도 체인이 주는 거 그대로만 운영하면 된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제가 어떻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한 달에 버는 돈만 보고 생각하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신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뻔했거든요. 체인을 하게 되면 체인 유지 비용이 들어가고 커피가 1,500원 하는 것보다 4,000원 하니 남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었죠. 저처럼 커피를 볶는 게 아니더라도 인터넷엔 다양하게 볶은 커피를 파니 제가 운영하던 것처럼 볶은 이미지는 고스란히 가져가고 커피는 외부에서 조달할 생각인 거였답니다. 아가씨, 카페 다시 가져가고 싶으면 3배 줘요. 4,500이요? 맘 같아서는 그 이상 받고 싶지만 그래도 아가씨 덕에 저도 예행 연습은 끝났으니 다른 데 가서 인테리어 할 비용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까우면 없던 얘기로 해요. 아, 아니야, 옳게. 좋아. 4,500. 언제부터 내가 인수하면 될까? 커피 볶는 거 배우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려요. 내가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더라도 원두 선별하는 과정도 알아야 하고. 아니야, 옳게. 그건 내가 꾸준히 할 수 있으니 인터넷에서 옳게가 보고 원두 맛나게 볶아주는데 한 군데만 정해줘. 그곳에서 주문해서 사용할게. 그래도 아가씨가 알아야 해요. 원두 파는 곳도 늘 같은 맛으로 볶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아가씨가 맛을 보고 손님들한테 이야기해줄 정도는 돼야 돼요. 가게를 인수하기로 하고 모든 노하우를 알려줄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들었던 곳이라 어느 정도 운영 사항들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거절했죠.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게 바로 제가 이루어놓은 카페의 모습인데 자리를 잡았으니 원두는 인터넷 구매하고 와플과 크로플은 그대로 할 수 있으니 유지하되 마카롱은 만들기 어려우니 그건 빼겠다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몇 번 해봤지만 신우는 이제 자기가 사장이니 알아서 할 거고 걱정하지 말란 말만 되풀이했죠. 더 이상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저 역시도 더 이상 별말하지 않았답니다. 옳게 손님이 줄고 있어. 어쩌면 좋지? 저야 모르죠. 커피 맛이 달라진 거 아니고요.
아니야. 처음 올케가 커피 맛 괜찮다는 곳에서 여전히 주문해 사용하고 있어. 근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어. 이젠 한 달에 1,000만 원도 못 팔아서 아르바이트 다 자르고 나 혼자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올케. 저 못 도와줘요. 저 제 가게 오픈한 거 아가씨도 알잖아요. 알지. 근데 이번 달은 계산해보니까 가게 세 내놓은 것도 빠듯해. 이러다가 다음 달부턴 적자 나겠어. 나 원두 올케가 볶는 거 더 볶아서 나한테 넘겨주면 안 돼? 저도 손님 늘어서 커피 볶는 양 감당하기 어려워요. 못 도와주겠어요. 미안해요, 아가씨. 명절에 보면 잘한다고 걱정 말라던 신우가 말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꼈는데 별다르게 가게에 대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물어본다고 제 가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우에게 가게를 되팔고 저도 새로운 가게를 오픈해서 바쁘게 지냈거든요. 어머니께 종종 손님이 예전만큼 많은 것 같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신우가 별다르게 저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신경 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까 죽는 소리하며 저에게 전화가 온 거죠. 올케,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요. 아가씨, 내가 뭘 어떻게 해줘요? 나도 내 가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가씨가 그 가게 정리하고 내 밑에 와서 차근차근 배워요. 올케, 도와주기 싫다면 싫다고 말해요. 내가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가방끈도 짧은 올케한테 배우긴 뭘 배워요? 커피 좀 안다고 목에 힘들어가나 본데?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우 가게를 인수하고 잠깐 장사했던 노하우를 살려 수원 변두리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카페를 조금 크게 오픈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커피 맛있고 귀여운 마카롱으로 지역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는 바람에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게 바쁘게 지냈어요. 신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줄 시간도 안 되었기에 정 그러면 제 가게에 와서 배우라고 말했죠.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은 격했습니다. 아직 버틸만한 건지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 역시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기에 다시 전화가 올 거라 생각하고 바쁘게 제 일상을 보냈어요. 올케, 나 언제부터 올케 가게 가서 배우면 돼요? 아가씨 배우러 오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게는 장사 안 되지. 올케는 여기서도 대박 나더니 지금 가는 곳에서 더 대박 나서 장사 잘하는데 내가 배워야죠.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저에게 개거품 울며 나이와 학력을 논하고 큰 소리로 뭐라 하더니 정확히 일주일도 안 돼 전화가 다시 왔거든요. 임대료 겨우 내고 전기세 내고 나니 자기에게 떨어지는 한 달 순수익이 50만 원이랍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서 가게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마이너스 찍느니 가게 내놓고 가게가 바로 나가지 않아도 임대료만 내면 되니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훨씬 이득이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아가씨, 딴 생각 안 하고 내 밑에서 일 열심히 하면 가게 나갈 때까지 가게 월세 내주고 월급도 제대로 줄게요. 올케, 정말이에요? 네, 대신 밑에서 차근차근 배우고 제가 하는 말에 토시 하나 달거나 하는 거 안 돼요? 압류, 올케가 하는 말이면 이제 무조건 다 믿어요. 기회 줘서 고마워요. 신우 가게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갔습니다. 워낙 동네에서도 자리가 좋은 곳에 임대를 했기 때문이었죠. 동종업계는 아니라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기 같은 것들은 다 중고로 팔고 보증금만 겨우 챙겨서 마무리하는 정도였죠. 지금 신우는 제 밑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집에서 소량씩 볶던 것처럼 신우에게도 매일같이 원두를 시간을 다르게 하고 열을 다르게 하는 등 다양한 변수를 주며 볶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기계로 하는 것이 빠를 수 있지만 손으로 감각을 익히고 나면 오히려 기계로 볶는 것이 더 쉬워서 금방 알아챌 수 있거든요. 올케, 이번에 나 원두 잘 볶은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이리 와서 먹어봐요. 제법 향도 진하고 맛있어요. 바로 볶았는데 이런 맛 나올 정도면 가스 빠지는 2, 3일 뒤에는 더 맛있겠어요. 고마워요, 올케. 다 올케 덕분이에요. 아가씨, 자만하려고 해요?
어제 갈 길 멀었는데요? 아니야. 정말 고마워서 그래요. 사람들이 겉멋에 들려 커피 마신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나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올케가 하는 카페 인수해서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사람들은 커피 맛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니네요. 나도 올케가 시키는 대로 하나씩 볶아보니 시간이나 온도 차이에서 같은 원두가 이렇게 다른 맛을 내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쵸? 커피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알면 할수록 신기하죠. 어, 올케 말이 맞았어요. 내가 커피를 볶을 줄도 알고 맛도 조절할 수 있어야 했어요. 저가로 싸게 많이 파는 것보다 오히려 제 가격 받고 파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니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나 이번 달에 바리스타 학원도 끊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지만 이 정도면 우리 신호가 달라졌죠? 맞죠? 예전에 어떻게 하면 저를 무시할까 나이로 한번 무시하고 학력으로 깔아뭉갰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오히려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파고드니 어렵고 알면 할수록 재밌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 정도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일 쉽게 배우고 또 다시 창업한다고 난리치지 않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배워서 알 것 같으면 다시 예전의 버릇 또 나오지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저도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한번 사업을 망했으니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기특해 보여서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생각하고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성실하게 배우면서 오히려 재밌다고 이야기하니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개과천선한 신우이랑 요즘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어쩌면 배움으로 저를 무시했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커피가 알면 알수록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니 저의 실력을 높이 평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나이, 학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신우가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보는 단편적인 면이 조금 덜하고 더하다고 하지만 신과 비교한다면 정말 하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서로 마음 상할 일 없다고 말입니다. 청취자분들 중에는 나이나 학력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일 없길 바라며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하시는 일들에 모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개과천선한 우리 신우한테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